어떻게 뭐 몇십 년 동안 얼굴도 한 안 비치던 20년간 사람이 절연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법이 되게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집은 매주 자식들이 찾아와.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회계사들이 상속, 승계 이런 업무도 하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류분 위헌 판결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뭐 좀 바뀌는 게 있는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내기 싫어하는 세목 중에 하나가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재산이 축적될 때 이미 세금을 한번 거친 건데 직계 비속이든 자식들이든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든 아니면 형제 자매들한테 돌아가시는 경우에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니까 조세 저항이 상당히 강하죠. 유류분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이게 상속재산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능했다 예전에.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죽었어요. 저희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사전에 제가 유언을 통해서 피디님께 제 전 재산을 주기로 한 거야. 그럼 이제 저희 유족들이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법에서 인정한 유류분만큼은 내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가져와야겠다는 게 유류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증이나 사전 증여를 통해서 유족들이 몫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걸 좀 제도적으로 방지해 놓은, 잡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는 다들 아시는 가수 고 구하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의절하고 지냈던 어머니가 재산의 한 40%를 유류분 청구를 통해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공분을 산 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그걸 잡을 수 없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건 이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 결정을 일부는 냈고 어떤 조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고 이렇게 된 사안이죠. 지금 크게 보면은 이번에 제도가 헌법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냈거든요. 위헌 결정이 뭐냐? 헌법에 위배된다. 그걸 통해서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나 형제자매가 진행했던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은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는 폐류나의 유류분 청구를 금지한다.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입법을 국회 쪽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 거고, 또 한 가지가 기여분에 대한 인정,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국회 쪽에다 토스를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폐륜이냐 아니면 기여도에 대한 인정, 둘 다 보면은 애매하죠. 맞아, 이걸 완전 애매해. 정성 완전 판단하기가, 이거를 글로 입법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항목일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세법을 보면은 이런 애매한 것들은 이제 사회통념만 이런 식으로. 근데 사회통념이라는 것 자체도 애매해요. 근데 이 폐륜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여도 이걸 수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릴 때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지, 드라마에만 있는 일 아닌가 했는데 실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하거든요. 갑자기 60살 먹은 혼외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정말 자식들이 많아서 건물 한 채에 있는 건데 조율이 안 되니까 결국엔 그거 금매로 팔아버리고 상속세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의 원칙이 있잖아요. 모든 구성원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싸우다 보니까 최선을 결정을 그쵸. 못해. 다 모두가 그게 싫은 거야. 손해보는 거지. 모두가 손해보는 거지. 그 가수분 사건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뭐 몇십 년 동안 얼굴도 한 안 비치던 20년간 사람이 절연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입법 취지는 진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법이 제도가 입법이 됐을 거죠. 근데 10년간의 기간 동안 계속 예외가 생겨나온 거죠. 이것까지 법에서 담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럼 앞으로 하시는 상속이나 승계 업무가 좀 바뀌실까요?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어떤 이게 상속의 업무라는 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를 수검받는, 그러니까 소위 통상 상속세 같은 세목은 저희가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세액이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이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저희가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하나 있고, 지금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상속인들 간의 싸움이 있는 게 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는 요 앞단의 업무를 국세청과의 어떤 그 조율이나 그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런 개정사항은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상속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학관계는 좀 계속 앞으로 쫓아가야 될 부분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이렇게 상속이나 사전증여나 이런 거를, 이게 법이 되게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의뢰를 주세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과거를 전부 다 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저희가 먼저 한번 쑥 훑어보고 이슈될 만한 걸 다 미리 파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청조사든 아니면 일선 세무서 조사든 수검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추징되는 리스크세액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사전적으로 증여를 하시더라도 과세 최적화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케이스든 무조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고 어떤 시기든 간에 재산이 좀 있으시면 의뢰를 하시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제세는 그 양도상속 증여 이쪽은 무조건 국세청이든 일선 세무서에서 다 건 바이 건으로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좀 사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 시점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부터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거에 맞춰서 세법이 일정 부분 개정이 될 거예요.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어쩌면은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스터디를 해서 이제 그 앞으로 진행하는 업무에는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일이 좀 남아있겠죠. 사실 상속세 업무를 할 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 얼마 나올 거냐, 세금 어떻게 납부할 거냐, 그럼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얼마씩이 누구한테 어떤 재산이 돌아갈 거냐. 아마도 유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이 좀 세질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의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있겠죠.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고 내가 자녀가 좀 많다 하면은 어떤 자녀한테 어떤 기준으로 유산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공평하게 준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을 가면 시골집 옆집이 엄청난 지주입니다. 그 집은 매주 자식들이 찾아와.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야.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갖고 자식이 여럿 있다 그러면 끝까지 좀 쥐고 있으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언이 되게 힘든 게 공증받아야 공증받아야 되고 되죠. 이해관계가 없는 동석이 또 있어야 되고 인정될 수 있는 유언이 되려면 그런 게 있어갖고 쉽지 않은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간 열심히 벌어서 상속 낼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죠.